자, 그러면, 어, 지금 결과 보고까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 갑지하고 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교정 기록지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 페이지에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야 되고, 기록지도 마찬가지. 세로 방향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 깔끔한 게 우리가 결과를 내고자 하는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조정 기록지는 2페이지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것도 추정 보고서도 확인해 볼 수 되고, 추정 보고서에 미리 보기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샵이라고 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만든 거에서 셀 크기에 비해서 안에 들어간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샵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1, A6 이런 식으로 샵으로 뜨는 것들 출력하면 전부 다 샵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결과 보고까지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중간에 샵이 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볼 때는 다 잘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출력을 해보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미리 보기나 아니면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틈새 게시를 선택을 한 거는 항이 좀 적고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 지금 봤을 때도 이렇게 다 샵이 떠 있죠. 그래서 A1, A6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A1, A6도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다 분리를 시켜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이런 경우. 음, 0.29도 당겨줘야 되겠죠? 0.29가 한 칸 더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무한대도 이렇게 넓어져야 돼. 그러면 위에 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위치를 좀 바꿔주고 분석을 다시 만들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만들면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잘 안 보이는 경우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B1, C1, B1이네요, 지금. 그리고 B1이 조금 더 커져야 돼요. 셀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1도 이렇게 너무 작게 들어가서 셀 하나 더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보이는 배우라고 실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한 칸씩 더 늘려줘야 됩니다. 하나 더 늘려주시고 더하기 5분 하나 더 늘려주면 는 5분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만드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씁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어, 엑셀을 많이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구상을 좀 하고 이제는 쉽게 만들게 되죠. 중요한 거는 내가 보기 편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봐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거예요. 초반에는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가 이제 앞으로 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쉽게 만들어서 앞으로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쉽게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많이 해본 사람들의 능력이 되죠. 여기가 샵이 아직도 떠 있네요. 그래서 AU 그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음, EU 그 외에는 지금 샵 뜬 게 따로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A6에 얘를 한 칸 더 키워주고 그다음에 E6도 한 칸 더 키워주면 이제 샵이 안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샵이 떴던 거에 대한 내용을 A6 샵이 안 뜨죠. 음, 출력을 하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PC로 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샵이 뜨는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불합도 추정 보고서에 대한 페이지를 삽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끊고 싶은지 지금 B5에서 잘렸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고 여기에 파란 선을 잡아 끌게 되면 배율이 바뀌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한 비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셀을 추가해서 행을 추가하든지 해서 페이지를 넘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게. 자, 성적서 번호가 계속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이건 픽스를 좀 시켜줄게요. F4를 누르면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복사해서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잘리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진 않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또 똑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복사해서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저도 많이 써봤지만 실제 뭐 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면 반복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행을 쓰는 것보다 시트에 보면 반복할 행이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여기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다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페이지를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하게 나누죠.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미리 보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우선 여기까지 결과 나왔네요. 그래서 갑지를 포함해서 페이지 수가 지금 4페이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4페이지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숫자를 정리해 주시고 3의 4 여기가 2의 4가 되겠죠. 그럼 갑지도 총 4페이지 이걸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지금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냐면 추정 보고서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갑지랑 을지가 남았는데 자 여기 갑지는 전체 다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서 번호도 교정에서부터 가지고 오시고 교정에서 가지고 오시고 의뢰자 기관명 여기 있죠. 교정에서 보면 기관명 그다음에 주소 여기 자 그다음에 기기명 여기 틈새 게이지 자 제작회사 및 형식 자 제작회사 및 형식 여기서 가지고 오시고 자 기기 번호 가지고 오시고 자 교정 일자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 교정 일자 자 그다음에 온도랑 습도는 변화량으로 보시면 돼요. 범위에서 가지고 오시고 자 습도 범위에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도 고정 표준식 픽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주소 부분인데 얘는 이제 함수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는이 함수가 시작되는 거고 다운표가 이제 텍스트. 자, 그다음에 주소를 넣어주셔야죠. 그래서 함수가 시작될 때 n 넣어주시고 도장 환경에 대한 도장 수행 장소에 대한 주소를 넣어주시고 함수 끝났고 텍스트 시작.
텍스트 시작.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주소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급성 서술 교정 방법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교정에 사용한 필름 장비 명세, 여기 기기명, 제작회사 형식, 그다음에 기기 번호, 창의 규정 예정 날짜, 그다음에 교정 기간. 자, 근데 함수가 지금 이상하게 따라왔죠? 여기 기기 번호에. 이런 경우엔 셀 서식 들어가시면 돼요. 셀 서식 들어가서 일반으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이 따옴표가 텍스트라는 거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기기 번호가 맞게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작성한 사람, 교정자 이름 링크에서 넣어주시면 되고, 기술 책임자 부분 비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서 갑진은 여기까지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을지인데요. 자, 측정 기기명. 자, 위에서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성적서 번호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성적서 좀 키워놓을게요. 여기 성적서 번호. 여기 성적서 번호 교정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다른 거는 고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측정기명 어떻게 해요? 갑재에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 교정해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제작회사 및 형식, 자, 기기번호 여기서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 결과인데 이 부분은 우리 카스터 절차서에 보면 성적서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는 여기서 만들 거고 데이터는 앞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자, 저는 이제 리프의 두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정 결과에서 틈새 게이지, 리프의 두께, 교정 결과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명목값하고 두께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전 넣어줄 거고 두 가지만 넣어서 성적서에 표기를 해줄 거고 양쪽에 보기 편하게 여기가 10개가 남았고 여기가 8개가 남았으니까 한 칸을 옆으로 띄워주면 9개, 9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f의 명목값이 있었고, 단위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표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다가 단위 해서 전체적으로 표기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께 교정값, 결과. 아니면 두께, if의 두께.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자, 리프의 명목값이랑 두께는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추정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중간에 명목값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릿수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께값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결과 나왔었죠. 네. 여기 결과가 여기 결과랑 똑같아야 돼요. 보이시죠? 이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정값을 적용한 두께값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기 좀 편하게 하려면 여기를 좀 두껍게 해주시고 색깔을 같이 넣어주시고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휑해 보이기 때문에 흰높이를 조금 더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불확도 부분이에요. 자, 측정 불확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계산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 불확도는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밑에다가 U는 대문자죠.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U는 자, 얼마가 나왔죠? 링크로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결과 보고에 나와 있는 이 결과 여기 값 있죠? 0.002 높이 블럭이가 다 달라서 블럭이 다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가 지금 밀리미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밀리미터로 표현하셔도 되고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크로미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0.002mm나 이 마이크로미터는 똑같습니다. 마이크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꼭 있죠. 실내 투준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실내 투준 약 95% 테이크 2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바로 기록을 해주셔도 돼요. 옆에다가 좀 짧기 때문에 유라고 따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여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더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끝은 보통 지금 우리가 불확도가 마무리되는 이 라인에 있는 게 제일 좋고 여기에 이 표가 끝나는 이 지점이 제일 완벽한 지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 끝을 넣어주는 이유가 혹시나 내가 작성한 사람인데 이 작성한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밑에다가 내용을 막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서가 최종 마무리되는 구간이 어디다라고 표기를 해주기 위해서 끝을 꼭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맞춰서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넘어가는 경우에 밑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땡땡 잘 나와야 되는지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실선이 보이죠. 여기가 마지막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가 지금 맞물려 있죠. 바닥크라고. 그래서 하나를 더 지워주셔도 충분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내가 작성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전체를 다 PDF로 한번 써서 출력을 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 학생분들 제출하실 때는 PDF본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DF를 뜰 때는 여기서 전체 제 을지까지만 출력을 할 거예요. 원래 성적서가 나갈 때는 갑자기 을지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정부터 을지까지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 교정부터 을지까지 파일 여기에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PDF 만들기 해서 틈새 게이지 이렇게 게시를 하면 PDF로 변환이 돼요. 자동으로. 자, 변환이 됐고요. 자, 변환된 자료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아까 전에 제가 파일을 저장했던 그 위치로 가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좀 열고 공유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교정 기록지가 어디 깨지거나 불편해 보이는 데가 없는지 기록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불확도 추정 보고서 아까 네 페이지 나왔죠. 이 자료들이 다 아까 전에 깨진 부분들을 다 수정했는데 S가 지금 X하고 R로 같이 합성해서 나왔다라는 게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로 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정한 이 결과들 출력해서 보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노트도 예쁘게 잘 만들어줬고 음, 깨지는 부분 없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교정 성적서. 그래서 앞에 내가 기록했던, 계산했던 내용들이 다 링크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틈새 게이지, 리프의 명목 값이 이렇게 들어갔고, 두께 값이 이렇게 세 자리까지 표현됐고요. 측정 부락도 2마이크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을지에서 여기 부분이 조금 땡땡이 안 보였어요. 이 마이크 부분 조금 옆으로 당겨주고, 위로 하면 여기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PDF를 넣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정 결과 처리형 소프트웨어 만드는 방법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